로봇 클로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작동을 안 할 때도 약간 숨 쉬듯이 움직이고 눈도 깜빡이고 하면서 tedious tasks while you're away is a game changer. So let's look at it eloquently fold these towels. 안녕하세요, 캐리어카의 시입니다. 저는 지금 CS2026의 LG 전시관에 와 있는데 입구서부터 올해는 또 뭔가 신기한 걸 가져왔어요. 초슬림 초밀착 월페이퍼 TV 올레드 AI 에보 W6를 가져다 놓은 거라고 하는데 두께가 9mm. 그러네, 이거 두께가 아니 올레드 TV가 이게 두께가 말이 돼. 어쨌건 요걸 갖다가 38대를 갖다 놔가지고 특정 위치에서 볼 때 하나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위치를 좀 찾아봅시다. 와, 진짜 38대가 하나처럼 보이면서 이 몰입감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게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 LG가 will.i.am과 협업한 엑스붐 시리즈들 신제품들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 301 보고서는 괜찮다 했잖아요. 더 심각한 501이 나왔습니다. 220W에 5.25인치 우퍼 2개랑 2.5인치 풀레인지 유닛 2개가 달려있고, 이 사운드 필드랑 재생 시간을 강화해주는 옵션이 따로 또 있고, 그래서 최대 25시간을 재생할 수 있다 그러고, 얘도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AI 노래방 마스터랑 AI 사운드, AI 라이팅 이런 거 있죠. 해가지고 공연 같은 것도 그렇지만 다 같이 쓰라고 이 RGB 보면은 딱 감이 오죠. 옆에 엑소원 블라스트라는 애도 있어요. 얘는 출력은 220W로 똑같은데 훨씬 휴대하기 편한 5.9kg 정도예요. 그러면서 여기 휴대할 수 있게, 만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여기 휴대할 수 있게 손잡이도 있고, 여기 끈을 통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네요. 야, 근데 5.9kg 저 끈 가지고 들고 다니려면은 힘이 제법 들겠는데. 다음으로는 좀 더 휴대하기 편리한 엑스붐 락이 있죠. 6W에 1.5인치 우퍼 하나 달려있고 패시브 레디에이터 하나 달리는 건데 되게 아웃도어 하면서 어디다 끈으로 묶어놓을 수도 있고 라는 얘기를 왜 내가 작년에도 한 것 같지? 최대 10시간까지 할 수 있다 그러고. 근데 요 친구는 진짜 작년에 못 본 것 같은데 엑스붐 미니거든요. 1.75인치짜리 우퍼랑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 5W 유닛인데, 요것도 굉장히 뭔가 레트로, 뭔가 군용 무전기 라디오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주 귀여운데요. 잠깐만, 이건 두나 터치가 없구나. 요건 만져봐도 되겠네요. 자, 요거 소재감이 괜찮아요. 굉장히 야, 이거 밑에다가 4분의 1인치짜리 홀을 박아놨다고? 야, 의외로 신경 되게 많이 쓰네. 볼륨 다이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누르면 재생일시정지, USB-C로 충전하고 IP67 방수 방진되고, 뒤쪽에 이렇게 달 수 있는 끈도 있고,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옆에는 엑스붐 버즈 플러스가 있어요. 엑스붐 버즈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놓고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버즈는 물론이고 버즈 라이트까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버즈 플러스 해가지고 LG 기존의 시그니처인데 빠져가지고 아쉬웠던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도 되네. LG 이어폰에 저는 이거 상당히 킬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요거를 블루투스 송신기로, 이제 항공기 기내 같은 데서 블루투스 안 되는 기기 요거 송신기로 쓰는 거 있죠. UV 나노 살균이랑 무선 충전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래핀 드라이버, 적응형 EQ, 하이브리드 ANC. 그리고 사실 will.i.am이랑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를 하면은 그냥 단순히 디자인 소리뿐만 아니라 컨텐츠적인 것도 중요한데, 요런 식으로 디자인한 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 런칭하는 FII 라디오라고 AI 큐레이션을 하고 자기가 디제잉을 할 수 있는 AI 기반 라디오 스테이션도 옆에 달아놨습니다. 유명인과 협력을 하면 이런 타이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LG 이런 거 잘했네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LG가 워낙 또 장애가 있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별로, 그러니까 이런 동그란 스위치 같은 거 돌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손잡이 달린 거, 이런 것들 계속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퓨리케어 정수기 밑에다가 컵 놓는 자리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는 제가 써도 되게 편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게 있죠.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 되면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둘 다 편해준다고. 그 라인업이 더 확대가 된 거는 물론이고,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법을 갖다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책까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침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월페이퍼 TV C형이 나온 거죠. 정면은 그냥 원래 TV야. 근데 옆에 가가지고 두께를 보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9mm라는 두께가, 제가 얇은 TV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데요? 이게 스피커인 것 같은데, 와, 이 두께 올레드 패널 뒤에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로 커넥트 박스로 시각적으로는 거의 무손실한 4K 165Hz로 영상과 음향을 보내주는 겁니다. 요만해. 작아. 그러면서 옆에 있는 거 돌비 애트모스 플렉스 커넥트가 이게 세계 최초로 들어간 그 스피커구나. 보도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 월페이퍼 TV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벽에다가 붙여놨는데,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요 정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이랑 두께 차이가 거의 안 나. 지금 떠있는 게 LG 갤러리 플러스거든요. 삼성의 아트 스토어에 있는 것처럼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 런던의 작품들을 비롯해가지고 AI로 상상 속 이미지를 구현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를 프로젝터로 쫙 쏴가지고 이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것 같은 이런 연출이 기가 막히네요. 이거 잘 꾸몄네. 그러면서 그냥 얇기만 한 게 아니라 하이퍼 레디언트 컬러 테크가 있어가지고 퍼펙트한 블랙, 퍼펙트한 색깔, 그리고 반사도 없고 밝기도 물론 3% 윈도우에서 피크치긴 한데 P6와 비교해가지고 3.9배 더 밝아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레드 이외에도 옆에는 마이크로 RGB 이보 AI가 있는데, 마이크로 RGB, 정확히는 마이크로 RGB LED를 쓴 TV인 거죠. 삼성도 있고 LG도 있는데, 마이크로 RGB의 최대 장점은 역시 색 순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3나 어도비 RGB 100%는 너무 당연하고 BT2020도 100%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포인트를 잘 잡았네요. AI 프로세서가 듀얼 AI 엔진이 들어가가지고 830만 개의 픽셀을 정확하게 제어할 뿐만 아니라 알파 11 AI 프로세서 3세대가 들어가가지고 NPU 5.6배 좋아진 거 너무 좋지. 근데 GPU 70%, CPU가 50% 빨라졌다는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LG 실드로 보완된다. 헐, 취향을 갖다가 LG 실드로 보완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내 취향의 공이 움직이고 있어. 아, 저로 가네. 미쳤네. 아니, 이런 걸 만들어놨다고? 그래, 이런 게 전시지. 뭐 나왔어. 이거 전시 너무 웃긴다. 너무 귀엽게 잘 나왔다. 와, 근데 진짜 옆에 있는 실물 보면 이 마이크로 RGB가 뭐 물론 올레드로는 만들 수 없는 대형을 만든다 같은 거에 제일 좋기는 한데, 이 색, 특히나 원색, RGB의 원색이 나올 때 이 눈에 때려 박는 듯한 이 색깔은 진짜 카메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거 외에도 외국에서 리뉴 프로그램 대상이어가지고 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올해 업데이트 해준다는 거랑, MS 코파일럿은 물론이고 구글 제미나이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올해 이거 트렌드다. 그리고 옆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OLED TV가 있죠. LG OLED 이보 AI의 최상위 라인업 중에 83인치 모델 83G6인데, 이 갤러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월페이퍼만큼은 아닌데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얇아가지고 진짜 벽에 착 붙어있는 듯한, 그러면서 이것도 하이퍼 레디언트 컬러 택이 들어가가지고 색도 좋고 브라이트니스 부스터 울트라 들어가가지고 밝기도 강화됐고 반사 방지 처리돼 있어가지고 화질이 더 좋아지고, 얘도 똑같이 AI 두 종류는 물론이고 알파 11 AI 프로세서 3대에 들어가서 더 빨라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AM 마이크로 LED TV AI죠. RGB 픽셀 하나하나가 마이크로 LED로 들어가가지고 LG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자발광을 하는 겁니다. 아예 까만색을 표현할 수, 와, 까만색 기가 막히죠. 아예 까만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와, 시야각이 진짜 완벽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 이거 사이즈 좀 보세요. 136인치, 해상도는 4K로 사이즈에 비해서는 덜하긴 한데 144Hz의 VRR을 지원하고, 이것도 제로 커넥트 기술이랑 알파 11 AI 프로세서 4K 3세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옆에 왔는데 이쪽에 LG의 로봇 클로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작동을 안 할 때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서 무섭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숨 쉬듯이 움직이고 눈도 깜빡이고 하면서 요게 좀 덜 겁나는 모습이 있네. Tedious tasks while you're away is a game changer. So let's look at it eloquently fold these talents.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클로이드를 진지하게, 아니 물론 진지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액추에이터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했어요. 악시움이라고. 이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던 거죠. 가벼우면서도 강력하고 효율이 좋은 액추에이터를 홍보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의 데모용으로 만든 친구지 않을까. 근데 요거 전시는 괜찮다. 이 투명 올레드잖아요. 투명 올레드를 통해서 뒤쪽에 클로이드의 부분에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각도가 요렇게 하면 맞죠. 그리고 이쪽에는 그 AI TV를 게이밍으로도 쓸 수 있다. 사실 올레드 TV의 최대 장점은 반응 속도 잔상,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화면의 반응 속도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블루투스 ULL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인증이 되어 있는 TV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선으로 컨트롤을 쓸 때도 반응 속도를 유선 수준으로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이 트루 와이어리스 커넥트 박스를 갖다가 얘는 좀 더 꺼내놨네요. 기존보다 사이즈가 35%나 줄었다 그러는데 진짜 조그마해요. 이거 진짜 모든 사람들의 꿈의 인테리어 아닙니까? G-Sync 프리싱 프리미엄이나 클리어 MR 같은 거는 뭐 기본이고, 세계 최초로 4K 120Hz HDR 클라우드 게이밍 지포스 나우 인증까지 돼 있고, 세계 최초로 BT ULL 인증 컨트롤러까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엑설런트한 게이밍 성능에 대한 인증이 있어요. 게이밍용 초저 지원해가지고 리스트를 쫙 놨어. 이거 진짜 컨셉 제대로네. 그러면서 이거 LG가 이 레딧이랑 협업해가지고 이런 건데, TV도 좋고 뭣도 좋지만 요런 게
게임방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옆에는 차세대 울트라 기어 에보가 있는데 세계 최초로 AI 업스케일링 기술이 들어간 4세대 RGB 텐덤 OLED입니다. 39인치짜리 가로로 5K, 세로로 2K, UHD가 2개 들어가 있는 OLED예요. 트루블럭 500이랑 DCI P3 99.5%, 델타 E가 2 미만이고 0.03mm 초 그레이 투 그레이 G싱크 호환, DP 2.1은 물론이고 USB PD로 파워 딜리버리도 90W까지 해주네요. 그러면서 WLC 전체 해상도로 165Hz는 물론이고 W Full HD 330Hz까지도 요즘이 듀얼 모드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네. 지금 보면은 이 정도 해상도를 갖다가 AI 업스케일 진짜 이렇게까지 된다고? 심 타입 레이싱 셋업으로 해가지고 2개나 3개 이어가지고 완전 넓게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야, 이 커브드에다가 올레드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요. 요게 1500R로 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LG 가전부문 그 중에 제일 프리미엄 시그니처 라인업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요거가 콜렉션 스튜디오? LG 스튜디오였던가? 어쨌든 거기 있던 건데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맨날 보던 까만색이나 어두운 색 아니라 이 화이트랑 골드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포함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시그니처 워시 콤보, 워시 타워 콤보. 이거 죄송해요, 여기 현지가 오면은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이름을 까먹게 되는데, 요거 투인원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작년 모델보다 더 빨라졌다 그러고요, 용량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대가족처럼 빨래량이 많고 끊임없이 돌려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이뻐. 그러면서 얘네들에도 다 2.4인치의 화면이 달려있죠. 전원이 켜지나? 켜져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는 시그니처 라인업에도 콤비네이션 워로븐이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통한 AI 고매 기능,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에 따라서 가이드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음식을 넣으면은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는 얘가 10시 37분에 브라운이 이제 갈색으로 구워지기 시작했다고 알람을 줍니다. 간단하게 그냥 먹으라는 거야. 먹을 때가 되면은 알람을 준다는 거죠. 카메라뿐만 아니라 무게랑 수분까지 감지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심지어 전화기로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위쪽에 이 오버더렌지 전자레인지까지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거 안에 카메라 써있고 볼 때가 너무 웃겨. 그리고 여기에 시그니처 냉장고 신모델이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그냥 뭐 고급스러운 냉장고네 쉽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이 얇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로 클리어런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요 정도밖에 없는데도 열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 안에 파여 있는 거 보여요? 이 길이 이렇게 파여 있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열리게 만들어 놓은 거네. 또 시그니처들이 안쪽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위에 쪽에서 불 들어와 가지고 밝으면서도 이쪽은 어두운 빛이어 가지고 대비가 되면서도 뭔가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어 가지고 볼 때마다 나도 참 한 대 갖고 싶다 싶은데 시그니처 비싸게 먹죠. 그리고 이 아래 칸 같은 경우에는 냉장부터 냉동까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치 냉장고로 주로 쓰겠지만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냉동, 그리고 요 사이에 이거 아시죠? 카브드 아이스 만드는 게, 지금 이건 모형이지만 이 카브드 아이스 만드는 게 LG 냉장고의 시그니처인데, 이번에 더 커졌어요. 원래 5파이 정도만 되는데 6파이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미국 잔들이 크게 나와가지고 8파이까지도 나온대요. 얼음이 작아가지고 온더락 해먹는데 빨리 녹는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걸 더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얼음 얘기 나온 김에 여기서 그 조그만 얼음들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카브드 아이스의 조그만 버전도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총 3가지 얼음이 나온다 그러고, 얼음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제빙량에도 AI가 들어가가지고 일반적인 소모량을 LG가 알고 있대요. 일반적인 것보다 많이 제빙을 하면은 제빙을 더 빨리 많이 한대. 그렇게 빨리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 얼음도 안에 있으면 물론 위생적이지만 계속 안 먹고 오래 있으면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쓰는 만큼 필요할 때 제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AI로 해주고, AI 하나 더 있어. AI 프레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I가 사용량을 알고서는 요때 많이 쓴다 같은 걸 알고 있으면은 미리 관행각을 시키는 거예요. 냉장고를 그때 열어도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안쪽에 신선함이 유지가 되도록. 요거 아이디어 괜찮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 안에다가 LLM을 넣어가지고 프리시전 7 플러스의 버터 치즈 모드를 써보실래요? 라고 인식을 하는 것까지. 뭐 어차피 냉장고에 대단한 걸 시킬 건 아닐 테니까 자연어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오토모티브 비전 솔루션이 있는데, 카메라랑 센서들이 나를 보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요게
투명 올레드예요. 수동 운전 중일 때는 그냥 유리예요. 유리여가지고 투명해. 운전 중일 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밖에 있는 게 그대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사이드에 허드처럼 요런 정보라든지 거리, 그리고 요 왼쪽 차로로 옮겨야 된다 플러스 후방 미러, 뭐 미러는 아니고 카메라처럼 요런 것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보이세요? 요게 제 시선이 가는 대로 따라가요. 제 시선을 알고 있다는 거죠. 계속 딴 데를 보고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알려줘요. 지금 빨간불 삑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투명 올레드에다가 훨씬 많은 정보를 표시를 합니다. 심지어는 터널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띄워가지고 터널이 덜 지루하게, 심지어 이것도 시선 추적해가지고 지금 3D로 제 가는 쪽에 맞춰서 시선을 옮겨주고 있는데, 자 밖은 이래요. 터널이야. 지금 요 윈드실드에다가 올레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게, 자율주행일 때는 요런 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인다는 건 맞은편 차도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LG전자의 CS2016 부스 간단히 살펴봤고요. 작년보다 양은 줄었는데 재밌는 거는 쏙쏙 잘 골라 담은 것 같아요. 저희 다음 부스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